자, 이번에 배워볼 기능은 안전재고 체크 기능의 활용입니다. 기초 등록 시 응용사항은 말 그대로 이제 기초 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코드 등록은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코드 작업을 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놓친다기보다는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심화된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안전재고 체크라는 거는 저희가 비유를 할 때 최소 보유 수량이랑 비슷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 보유 수량이라고 하면요.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A라는 품목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최소 재고를 항상 10개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다 라는 거죠. 왜냐? 순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속 재고가 빠지고 있으니 나중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재고 없어서 못 나갔어요 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항상 창고에 10개는 이 품목을 쌓아 놔야 됩니다 라고 최소 몇 개는 꼭 갖고 있자 지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 보유 수량 안전재고 설정을 해 놓으시면요. 재고 전표를 입력할 때 이제 대표적인 게 판매 전표 입력을 할 때 내가 지정해 놓은 수량 밑으로 떨어지면 입력을 할 때 프로그램이 알려줍니다. 지금 출고를 잡으면 최소 내가 10개로 맞춰놓은 것보다 재고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래도 출고를 잡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안전재고 수량 밑으로 떨어지는 품목은 재고 현황을 볼 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이카운트 쓰시는 분들이 재고 현황을 볼 때 재고 현황이 빨간색으로 뜨네요 라고 하면 보통 마이너스 수량이어서 빨간색으로 뜨나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정확한 기준은 품목 코드의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안전재고 수량은 0입니다. 0. 따라서 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재고가 빨간색으로 뜨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설정하는 방법을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품목 코드 등록하셨던 재고원의 기초 등록에 품목 등록 메뉴 딱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이 PC 본체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PC 본체는 인기가 엄청 많아서 우리 최소 10대는 꼭 창고에 쌓아 놓자 라고 하시면 코드를 누른 다음 상단에 수량 탭 눌러보시면 안전재고 수량이라는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세팅을 안 하시면 이런 식으로 0으로 다 되어 있을 거고요. 내가 이제 이 품목은 최소 10대는 갖고 있어야지 하는 수량을 이 칸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재도 보시면 품목 등록의 수량 탭에서 안전재고 수량 설정을 해준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안전재고 수량은 창고별로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창고 지정을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떤 창고를 상관없이 모든 창고와 합산해서 10개로 잡아 놓을 거예요 라는 의미인데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전체 말고요. 원재료 창고 딱 한 곳에서만 10개를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창고에서는 20개를 쌓아놔도 되고요. 이 창고는 10개를 쌓아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창고별로 보고 싶은 수량이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오른쪽에 창고별 지정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럼 우리가 기초 등록에 만들어 놓은 창고 코드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럼 창고별로 최소 보유 수량을 고객님들께서 지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사 창고에는 10개, 물류 창고에는 20개 이런 식으로 창고별로도 지정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여기 교재에도 써놨습니다. 그래서 수량 탭에서 안전재고 수량 창고별 등록이 가능하다. 네. 자, 그럼 제가 지금 수량을 넣는 설정만 알려드린 거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안전재고 수량 어떻게 프로그램이 걸려주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안전재고를 체크할 메뉴에 들어가서 이 메뉴에서는 안전재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라고 옵션에서 세팅을 바꿔주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자, 제가 또 한번 화면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안전재고 수량 PC 본체 최소 10개로 맞춰 놓을 거예요. 저장을 해놨어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재고가 빠지는 메뉴인 대표적인 게 판매 메뉴죠. 많이 쓰시는 영업관리에서 판매 입력 들어가서 PC 본체에 대한 출고를 잡을 거예요. 근데 출고를 잡을 때 요거 출고 나가면 10개 안 되는데 라고 프로그램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판매 입력 메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옵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버튼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안전재고 설정 여부를 지정하실 수 있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전체 총 재고로 하겠다. 안전재고 체크를 라고 하시면 품목별로 보시고 창고별로 안전재고를 따로따로 지정할 건데요. 그러면 창고별 안전재고 설정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볼 건지에 따라서 두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품목별 안전재고 설정 클릭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 안 쓰고 있던 회사분들은 아마 사용 안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판매 메뉴를 사용할 때는 품목별 안전재고로 볼 건데요 라고 하시면 사용 안 함을 사용으로 바꿔주실 거고요. 자, 적용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과시 메시지 보여주기 또는 저장되지 않기. 차이는 메시지 보여주기 같은 경우는 저장은 시켜줘요. 저장은 하지만 저장하기 전에 팝업 창을 한번 띄웁니다. 지금 내가 설정해 놓은 안전재고랑 맞지 않은데 괜찮나요? 무시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과시 저장되지 않기는 말 그대로 좀 더 강하게 제어를 하는 거죠. 저장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초과시 메시지 보여주기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럼 설정을 바꿨어요. 그럼 제가 이제 판매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오아시아라는 거래처의 물류창고에 있던 PC 본체. 자, 현재 재고보다 제가 과하게 축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나가요 라고 판매 전표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뜰 겁니다. 품목별 안전재고를 초과하였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축으를 1000개 잡으면 10개를 못 맞춰 놓겠다라는 의미로 알림을 띄우는 거고요. 자, 초과시 메시지 띄워주기는 이거 무시하고 확인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왜 이렇게 알림을 띄우는지도 프로그램이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는 저장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돼요. 확인 눌러서 넘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장되지 않기로 하셨을 경우는 넘길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품목별로 내가 좀 최소 몇 개 갖고 있는 게 중요해 라고 세팅하실 분들은 품목별 안전재고 수량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재고 현황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안전재고 설정한 게 재고원의 출력물 가서 재고 현황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재고를 볼 때 재고 없는 것까지 0을 포함해서 검색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뜹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가 떠서 빨간색이 뜬다. 아니에요. 최소 보유 수량인 안전재고 수량을 우리가 10으로 잡아놨고 아까 출고를 잡으면서 10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재고는 지금 안전재고 밑이에요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주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0인데 어떤 건 색깔이 안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네, 이건 우리가 요거 우주 티셔츠는 뭔가 안전재고 수량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0이어도 빨간색으로 뜨는구나 라는 기준을 고객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창고별 안전재고 설정 그리고 재고 현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가보시면요. 우리 이번엔 다른 기능 한번 볼 건데요. 관계 설정의 활용이에요. 네. 자, 우리 관계 설정이라는 기능은 어떤 회사분들이 쓰시냐 이런 경우입니다. 품목의 단위가 여러 개일 때 품목의 단위가 여러 개일 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 이 품목은요. 구매를 할 때는 박스로 사와요. 매입을 할 때는. 박스별로 차곡차곡 쌓아서 입고를 잡는데 실제로 판매를 할 때는 이 박스를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그 박스를 까서 안에 있는 낱개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는 낱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유통업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톤 단위로 구매를 했어요. 제조업인 거죠. 크게 톤으로 사왔다가 이걸 키로 단위로 생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통으로 넣지 않고 이걸 살짝 잘라서 키로로 부분적으로만 넣고 있고 재고 관리는 키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우리 예시로 품목 등록에 이제 품목 코드에 홍삼 음료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홍삼 음료수는 낱개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살 때는 박스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 설정을 하기 위한 사전 세팅으로는 재고의 기초 등록, 우리 품목 등록 작업에서 진행을 하실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단위가 다른 품목인데요 라고 하면요, 품목 코드를 단위별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홍삼 음료수를 검색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품목이지만 단위가 다르다라는 의미로 코드를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낱개 기준의 단위 코드 하나랑 박스 단위의 품목 코드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코드를 나눠놨지만 이 두 개 똑같은 품목이에요 라는 의미로 하단에 관계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연결을 지어줄 겁니다. 자, 관계 설정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신규 버튼을 클릭해서요,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대표 품목에 어떤 품목을 넣느냐, 내가 재고 관리를 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의 품목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홍삼 음료수 검색을 하면요, 두 가지 코드가 나오겠죠. 근데 저는 낱개 단위로 재고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삼 음료수 EA로 넣어줄 거고, 수량 관리 기준, 나중에 재고를 파악할 때도 대표 품목이 낱개 기준으로 보고 싶다 라는 의미로 대표 품목으로 체크를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이 낱개랑 사실은 연결질 수 있는 똑같은 동일한 품목을 밑에 연결 품목 코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홍삼 음료수. 자, 그럼 이제 무슨 코드만 남았죠? 박스 단위의 코드만 남았죠? 그럼 박스 단위의 코드를 연결 품목에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요 한 박스에 사실은 낱개가 몇 개 들어있나요? 라는 것을 오른쪽에 연결 품목 수량과 대표 품목 수량의 환산 수량을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대표 품목 수량은 여기 있었죠? 연결 품목 수량은 박스였어요. 따라서 한 박스에 낱개는 몇 개 들어있나요? 라는 수량을 여기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박스에 30개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 30, 이런 식으로 대표 품목 수량을 넣고 저장을 합니다. 끝이에요. 자, 지금 보여드린 설정하는 방법 캡처를 해놨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보시면은 EA 단위 품목 코드 하나랑 박스 단위의 품목 코드 하나, 두 가지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관계 설정 버튼을 눌러서 환산 수량을 지정해 준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 제가 이제 전표 입력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 살 때는요, 박스로 사요. 구매할 때는. 그리고 팔 때는 그 박스를 까서 판매하는 시점에는 낱개로 파는데요, EA로요. 자, 그 두 가지 전표 처리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는 구매 관리에 구매 입력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네오아시아라는 거래처에서 본사 창고로 입고를 시켰고요. 구매를 해서 홍삼 음료수 두 가지 코드가 있을 텐데 우리는 박스로 샀거든요. 그래서 박스라는 품목 코드를 넣고 한 박스 샀습니다 라고 넣어 볼게요. 그럼 단가도 박스 기준의 단가가 들어가겠죠. 한 박스에 2만 원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입고를 한번 잡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박스를 까서요, 두 개를 팔았어요. 낱개로. 그럼 영업관리 메뉴에서 출고를 이번에 잡아볼 건데, 이번에는 멀티북이라는 거래처에 단품으로 팔았고요. 본사 창고에 있던 홍삼 음료수. 하지만 품목 코드는 아까처럼 박스로 잡는 게 아니고 낱개로 잡을 겁니다. 요렇게요. 그리고 두 개를, 단가는 개당 단가로 측정이 되겠죠. 하나당 1,5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입력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물을 한번 볼게요. 우리 출력물 들어가서, 그럼 내가 지금 품목 코드를 두 개 나눠서 입력을 각각 했는데 재고 현황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라는 거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품목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코드, 낱개와 박스. 두 가지 코드를 이렇게 걸어준 다음 검색을 해보면요. 자, 두 개를 걸었지만 실제로는 한 개만 나와요. 왜냐? 우리가 재고 수량 관리 기준을 대표 품목인 EA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낱개 재고에 대해서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28개, 낱개로 잡혔죠? 자, 코드를 누르면 수불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는 박스로 잡았는데요. 박스로 잡았지만 낱개로 30개 잡았다고 되어 있죠. 자, 날짜를 눌러보면 이 전표의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입력했던 코드는 다른 코드가 맞습니다. 박스로 구매를 잡아놨고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박스가 낱개 기준으로 30개던데
관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재고 수불부에 띄울 당시에는 연결되어 있는 단품, 낱개로 환산한 수량을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0개 한 박스 들어와서 단품 2개 팔았으니 낱개로 28개가 남았어요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단위를 관리해야 되는 품목이에요. 저는 지금 2개를 예시로 들었지만 꼭 2개의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낱개도 있고요. 네. 단품으로 또 있고 또 이제 여기다 박스도 있고 또 그 박스를 착착착 쌓아서 팔레트도 있다. 네. 네, 그러면 3가지의 품목을 다 연결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한 박스에는 낱개로 몇 개가 있고요. 이 팔레트에는 낱개로 뭐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팔레트로 입고를 잡든 박스로 입고를 잡든 입고는 다 어떻게 계산된다? 2의2로 환산해서 재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관계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보실 거냐? 프로젝트 코드의 활용이에요. 요거는 코드를 제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드는 코드는 뭐가 있었죠? 재고원의 기초는 가보면 거래처라던가 품목이라던가 그리고 창고. 이 3가지는 등록을 해 놓으셔야 기본적인 재고 관리와 매일 매출 이력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프로젝트 코드라는 걸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경우에 쓰시는 코드냐? 우리가 판매나 구매 내역을 입력할 때 현장별로 한 번 더 구분을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교재에 써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 거래처는 동일하거나 또 판매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네오아시아에 파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 네오아시아에서 관리하는 현장이 A, B, C 이렇게 3군데가 있어서 거래처로도 물론 보겠지만 각 현장별로 내가 어디에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팔았는지를 한 번 더 구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 때 그 구분하는 값으로 프로젝트 코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코드를 쓰시려면 첫 번째로는 뭘 먼저 하셔야 된다? 세팅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프로젝트를 다 관리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고 전표인 판구매 전표를 입력할 때는요.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재고 메뉴에서 프로젝트를 쓰겠어요 라고 설정을 먼저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설정을 어디서 바꾸시냐면 상단에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환경 설정 들어가 보시면 재고 탭 클릭하셨을 때 재고 메뉴 프로젝트별 관리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쓰실 분들은 이 글자를 이렇게 클릭하셔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항목을 바꾸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 기능은 제가 재고 탭에 있는 내용을 보여드렸지만 회계 쪽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탭도 눌러보시면 회계 프로젝트별 관리 네,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도 적어놨어요. 프로젝트별로 자료 입력, 집계를 할 수 있고 회계 반영도 프로젝트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가보면 건설업이나 이런 곳에서 제가 현장별 손익을 각각 구분해서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회계 전표를 입력하실 때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쓰고 계십니다. 네. 당연히 손익계산서도 프로젝트별로 나눠서 표시될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설정하시는 항목 셀프 커스터마이징에 재고에 프로젝트별 관리를 쓰겠다 라고 설정을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내가 관리할 프로젝트는 뭐가 있나요? 라는 걸 프로젝트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재고원의 기초 등록, 프로젝트도 결국은 코드예요. 밑에 보시면 프로젝트 등록 클릭하셔서 자, 여기 저희가 샘플로 몇 개를 만들어 놨고요. 프로젝트 등록 하단에 신규 버튼 클릭하셔서 이런 식으로 내가 관리할 현장이나 사업군들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신규 버튼 이렇게 누르셨을 때 보시면 필수값은 코드와 이름입니다. 코드는 정해진 건 없이 5자리 안으로 써주시고 이름도 우리가 관리할 명칭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덕천 보수공사 이런 현장을 나는 관리를 할 거다 라고 하시면 이름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저장까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네, 간단했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 작업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매나 구매 내역 입력하는 절차는 똑같은데요.
재고 쪽에 프로젝트별 관리를 하겠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전표 입력부에 상단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항목이 추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판구매를 입력할 때는 거래처, 창고로 넣고 끝내지 않고 요 거래처에 어떤 현장으로 판매가 된 겁니다 라는 구분값을 전표 쪽에 입력할 때 한 번 더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프로젝트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판매 입력할 때 프로젝트 항목 입력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입력을 하게 되면 어쨌건 판매나 구매 자료를 한 번 더 구분하시는 거기 때문에 판매를 집계할 때도 프로젝트별로 집계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거래처나 품목별 집계를 하시겠지만 나는 현장별로 그냥 총 판매를 어떻게 했는지도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프로젝트를 구분값으로 넣어서 집계하시면 되겠습니다.